아, 우상의 눈물이다. 여기서 다음에서, 눈물 없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겠지? 자, 다음이면 앞으로 최기표가 결석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자신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최기표는 결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지표 머리는 파란색. 어, 뭔가 캐릭터가 구분이 확 돼야 되잖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거야. 사실 좀 그래. 나빠. 그 아빠가 저 파란색 머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자, 근데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표가 고개가 숙여진다. 즉, 기표는 수긍하는 것 같다.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그리고 유대는 불안감을 느낀다. 왜 기표가 반응을 안 하지?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 세례는 이제 막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거야.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가래까지. 행가래 알지?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을 붕 위에 띄어가지고 하는 거. 축하해 주는 거. 지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고 났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것은 안심했다라는 소리야. 걱정하는 게 사라졌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는 것은 안심했다라는 의미야. 왜냐하면은 혹시 기표가 약해졌을까봐 걱정했는데, 기표는 여전하다. 아닌데. 아직까지는 아니야. 이제 좀 드러나겠지. 자,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들이 교실로 들어올 때마다, 선생? 어, 님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가가 어떤 좀 교사에 대한 어떤 작가 개인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아. 나쁘다. 그러는 너는 아빠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아빠 나쁘다. 아니야, 아빠는 나쁘지 않아. 아빠는 나쁠 수 없어. 선생 나쁘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즉, 두들겨 맞았지만은 나는 모른다라고 사건을 덮은 걸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example로 들면서 형으로 칭찬한다. 너가 잘했나?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얘기해서 바로 때려. 잡아야 되는데 그냥 덮었는데 어쨌거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래 문제 커지는 걸 네가 막았구나. 응? 즉 학교의 무사한 일에 네가 도움을 줬구나. What? 영웅이 된다. 조금 이상하다 이 부분은. What? What the heck?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서 지켜준 그건 참다운 의정이다. 형우는 훌륭해. 근데 형 머리 좀 네모. 그리고 선생 머리 좀 네모. 왜다 네모? 음, 과연 형우의 행동은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서 지켜준 참다운 우정이었는가? 우정, 프렌드십. 어, 반의 결속을 위해 당신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온 그의 숨은 이야기. 그게 치팅이잖아. 응. 그러면서 막 애들도 선생님도 칭찬한다. 이 세계는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최고의 가치는 무사한 일이다.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 것. 이건 문제가 좋은데? 있어도 덮는 거. 좋은 거야? 아니, 무사한 건 좋은데. 그건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모른 척하고 덮는 건 좋은 거야? 아닌데. 음. 근데 형우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덮어줬다고 칭찬을 한다. 우리들이 컨닝을 도와준 것이 요 컨닝이란 것도 콩글리시야. 영어로는 치팅인데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어. 컨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진지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왜 말하기 전에 좌우를 둘러볼까? 어떤 행동이지? 말하기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둘러본다. 몰라.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 봐 신경 쓰는 거지.
근데 옆에서 저 유대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유대는 어차피 알고 있잖아. 이 컨닝에 같이 동참했던 애잖아. 쟤는 알아도 상관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들을까 봐.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뭐 뭐, 거의 시켜서 한 거 맞네. 응,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냥 뭐 그걸 듣고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합법이 되나? 아니, 그래도 여전히 불법이잖아.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냥 네가 알아서 기표를 그 컨트롤 해라. 담임 선생님은 성격이 좀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말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하고 싶었을까? 기표가 그냥 사고를 안 치길 바란 걸까? 사과. 근데, 음. 그건 도와주는 거지. 그 컨트롤인 그거랑, 근데 정말 저렇게 하면 기표가 구원될까? 억지로 막 치팅을 해서 성적을 올려줘가지고 3학년에 올라가면 아유, 그렇겠지, 형우야. 넌 지금 내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기표의 구원은 멀지 않았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형은 내가 구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표가 이제 컨닝 페이퍼 그 답을 썼는 종이 쪽지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들어갔습니다라고 했겠지. 음,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요거 중요하다. 내가 쟤를 구원해주는데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는 걔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지? 아니? 아니면 경우? 담임과 형우가. 그러니까 네가 누굴 도와주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도움이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이 그게 걔가 결정할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한다. 어때? 자, 상대방이 배가 고프다. 응,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주는 게 도와주는 거겠지. 응. 근데 내가 옷을 주면서 야,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말 구원한 걸까? 상대방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돼. 이게, 음. 기표는 그냥 사람 때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표를 우리가 구원해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기표에게 정말 구원인지 아닌지는 그건 기표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한다.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이건 구원이다. 라고 해버리면 어떡해? 이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보자고. 아빠가 보성을 막 때려. 이거 다 널 위해서 때리는 거야. 그럼 좋은 일이 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는 보성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내가 판단한다. 그렇고 하면. 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은 구원을 핑계로 지금 기표를 이용하고 있다. 그게 드러난다. 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재수파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로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그러므로 이제 재수파는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한다. 일단 기표도 왔었니? 혹시 기표도 나한테 사과를 했니? 왜 유대는 이걸 물어볼까? 혹시 약해졌나? 어, 기표가 혹시 마음이 약해졌나? 그럼 안 되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딴 새끼. 자,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럴 테지. 나는 후 가슴을 쓸어냈다. 그래, 그래. 기표가 그저 두들겨 팼다고 사과할 애가 아니지. 그래서 안 되지. 근데 자, 여기서 보자고. 형우 표정 어때? 화난다. 어, 정말 형우의 행동은 기표를 구원해 주려는 행동이니까. 아닌데. 그래, 다른 제스파 애들이 나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제스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배인이나 다름없어. 걔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즉, 자기들도 기표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고. 그럼 왜 음, 기표 도와줘? 무서우니까.
기표야, 나 앞으로 너 안 만날래. 라고 하면 기표가 무슨 짓을 할까? 응. 나 그렇게 하면 기표를 어쩔 수 없잖아.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에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자, 버스 안내원이라면 지금은 우리 저 버스 탈 때 그냥 카드 끌지. 응.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젊은 아가씨가 일일이 돈을 받았어. 그 하노이에서 버스 타보면은 거기도 돈 받는 아저씨 있지. 어.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버스 안내원이야. 야, 근데 이상하다. 형우는 저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 땡. 기표집. 담임 선생님이 기표집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은 그 정보를 형우와 논의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표를 구원하는 계획을 실천 중이다. 그리고 아까 형우의 기표에 대한 그 화나는 표정에서 봤듯이 형우는 정말 기표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형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기표를 미워한다. 응. 그래서 뭔가 이제 기표를 이용한 다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포장할 생각이다. 그거는 아마 담임의 이익과도 일치할 거야. 담임도 동의할 거야. 좀 무섭게 생겼네. 저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생활이 말도 아니란 거다.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서 생활비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피를 파는 거야. 이렇게 많아? 어, 정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중국 소설에도 그런 게 있지. 허삼관 매혈기라고 중국 소설인데 거기 보면 이제 가난한 농촌의 아저씨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피를 파는 이야기가 나와. 한국에서 영화로도 나왔었어.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에 무섭다. 돈은 필요한데 막상 어떤 돈은 없고 그럴 때 이제 피를 파는 매혈이라고 해. 피는 음. 파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피를 파는 것은 불법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헌을 하러 가면은 피를 이렇게 빼면은 초코파이랑 그 극장표 2장이랑 뭐 때로는 뭐 인형 이런 것도 주더라고. 그런 걸 줘. 그러니까 피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야. 너네 주면 안 돼. 어, 그냥 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그 피를 제공한 사람은 선의로 제공해야지. 이걸 뭐 돈을 주고 산다 이러면 불법이야. 그래서 초코파이랑 극장표밖에 안 줘. 예쁘다 얘.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다. 재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그냥 무서워서 따랐던 거야. 기표가 옳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과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다음날 실현된다. 당임의 예언대로 기표는 결석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제 결석을 하지 않는데 그냥 엎드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잔다. 기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담임이 형우를 옆에 세우고 탁 앞에서 연설을 한다. 66명이 탄 우리 배는 순풍을 맞아. 순풍은 배가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 그러면 배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겠지. 응. 그치? 배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반대는 역풍. 배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배는 힘들겠지. 응. 그 순풍, 역풍. 맞아. 참으로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유대, 형우. 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프로파간다야. 현실은 전혀 아닌데 담임이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지. 우린 잘 갖고 있어. 우린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뭐 따님은 아무 뭐 나쁜 짓을 안 했는데. 하지만 항상 뒤에 담임이 있지.
형우에게 치팅 시켜줘라라고 시키고 거기에는 항상 담임이 있지.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 한 이야기는 반장이 해줄 것이다. 다만 담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그 사람이 이제 기표다. 자, 그리고 이제 형우가 올라온다. 담임 선생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단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위에 섰다. 이게 교단이지. 그 엄석대가 저 무릎 꿇고 손들었던 담임,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자, 왜?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보자. 그러니까 유대가 어제 들었던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무슨 형국이 흘렀다. 유대랑 있을 때는 유대랑 있을 때는 형우 그 깊이를 혐오하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 여기서는 불쌍한 기표 우리 친구 기표 기표 생각에 가슴이 찢어져요.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씻은 듯 감추었다. 연기 잘하네. 그러니까 얘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연과 같은 속성이야. 위선에 능해. 착한 척 하는 것에 능해. 오직 우위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 친구 기표를 미워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정경이며 중풍에 걸리면 몸이 안 움직여.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를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편의 식구들의 배고픔이 늘 보이듯 열거졌다. 자, 기표는 미지의 존재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했다고. 응. 알 수 없는 존재였어. 근데 기표가 어떤 애인지 하나하나 다 까발리는 거야. 폭로하는 거야. 기표 아버지는 어떤 병에 걸려서 막 방에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고, 기표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살고 있고, 기표 여동생은 몇 번 버스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월급 얼마 받는 버스 안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 이건 공포 영화의 법칙이기도 한데, 공포 영화에서는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쫙 낮아져. 근데 저 뭐더라 스크린 어, 뭐였나? 어. 얘는 보여줬잖아 그냥. 근데 이제 그 영화는 이제 그 가면 안에 그게 누구냐를 찾아가는 영화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보여줘야 되겠지. 누구야? 그러니까 귀신의 모습도 마지막에 보여주더라도 그걸 보여주는 순간 공포감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영화가 힘을 잃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면은 뭔가가 있는데 안 보여주면 사람들은 막 스스로 상상을 해서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든. 그게 가장 무서워. 스크린도 좀 귀여운데. 호성이 어딘가 이상해. 귀여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 저 아닌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존재로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기표가 자, 형우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밝혀버림으로써 조금씩 불쌍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기표가 나 진짜. 그런데, 자, 애들이 무서워할 때는 기표는 힘을 가졌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66명이 전부 다 기표를 불쌍한 존재로 봐버려. 보성이 이런 경우 어떻겠어? 자, 사실 보성이가 수영을 잘 못해. 그런데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보성아, 너 수영 잘한다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좀 이상하네. 뭔가? 그러면 혹시 보성이는 그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수영을 연습을 하면서 수영대에서 뭔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그건 사실 아닌데. 그렇게 하고. 아빠한테 협조 좀 해주는 게 어때? 그래?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표에 대한 인식을 바꾸니까 그게 기표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응. 다른 애들이 자기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할 때는 기표는 힘이 있었어. 근데 다른 애들이 이제는 돈 뜯고 도시락을 뺏어 먹어도 그래 기표야 너
배가 고팠지? 그래, 그래, 이거 먹어 해버리니까 기표가 힘을 못 써. 이상해. 진짜 기표는 그런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불쌍한 아이가. 어,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를 하던 여동생을 못이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뒀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이란 것은 늪, 함정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생이 술집에 나갔다는 것을 그 때리면서 말린 그 기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불쌍하죠. 와, 정말 불쌍하네. 연기 잘하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담임의 과거인 것 같아. 얘는 크면은 아마 담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좀 나쁘고 착한 척하는. 바나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뒤편의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온 디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이 한 자락에 붙들어낸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 조금씩 디표에 대한 그 인상이 바뀌어간다. 불쌍한 애구나. 기표야, 이거 먹을래? 너 배고프지? 누구도 기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 기표가 내 자신 훔쳐오고, 저 배고파서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기표야, 내 주머니에 초콜릿 하나 있는데 먹을래? 오 마이 갓.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피를 팔아서 기표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그 친구들이 진정 아름다운 우정. 어, 정말 그랬나? 친구들이 정말 기표를 근데 위해서 우정 때문에. 근데 좀 뭐 질급하기다. 이건 뭐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건을 포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포장하는 핵심에는 자기들을 그 담임과 형우를 이제 그 앞부분에 그 얘기 기억나지? 신은 악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자기를 포장하는 데 이용하지. 라고 했던 음, 내용. 그 기표가 저렇게 불쌍한 애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가? 아,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서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 기여 정신의 산증들입니다. 막 포장을 한다.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제 막 형우는 운다. 그 불쌍한. 그러니까 우리는 기표가 우리 그 도시락 뺏어 먹었다고 얼마나 우리는 분노했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나무 도시락을 몰래 숨어서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기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쌍한 기표. 불쌍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는 거야. 응. 앞장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이제 탁 모금함. 이제 여기 기표를 도울 사람은 이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세요. 그러다 담임이 만 원짜리를 탁 꺼낸다. 그들만 모금함에 툭 넣는다. 형우도 만 원짜리를 탁 꺼낸다. 넣는다. 그건 남자애는 쌤이 주는 거지. 아마도 형우 저 만 원도 선생님이 줬을 거야. 자, 그런데 당시에 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 1980년에.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나 형우가 천 원짜리를 넣었다면 어땠을까? 맞아. 오 마이 갓. 그러면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아이는 자기도 얼마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1,000원? 2,000원? 선생님이 천 원 냈는데 그냥 뭐 100원?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형우는 만 원짜리를 낸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럼 나도 얼마 정도는 내야 되겠다? 어, 10,000원? 아니면 1,000원? 하다못해 진짜 돈이 없어 천 원 내야 되겠다 생각했겠지. 그리고 이제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내일 가져오는데 어떻겠습니까? 내일 꼭 제가 몇천 원 가져올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 모금하면 돈이 쌓이겠지. 응, 담임과 형우가 처음에 만 원짜리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돈이 쌓이겠지. 응,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형우를 구원해 줍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형우가 아니라 기표.
누가 기표의 구원자로 주목을 받게 될까? 경우 경우, 그리고 쌤, 쌤. 담임 선생님. 그 천사와 악마 이야기. 음, 그러자 이제 신문 기자가 찾아온다. 그 반의 학생 중에 그 한 아버지가 신문사 편집 부국장을 지낸다. 편집 부국장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찾아왔다. 오,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기사로 쓴다.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 갔다. 여기서 담임 선생은 항상 형우를 데려간다. 왜냐하면 형우가 여기서 사실 뭐 비판도 두들겨 맞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 지금 형우를 빠뜨려버리면은 형우는 빈정이 상한다. 화난다. 빈정 상한다. 그래서 폭로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 다 담임 계획이야. 그러니까 담임은 항상 형우를 데려가야 된다. 형에게도 뭔가 이제 같이 끼워줘야 된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 미담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쳐져가지고 신문 기사. 기표의 갸륵한 효성에서부터 제수파들의 우정어린 픽뽑기와 그부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돼요. 파급, 스프레드.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인가? 기표의 갸륵한 효성, 제수파들의 우정어린 픽뽑기, 그부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 아니야? 사실 아니잖아. 응. 근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애들은 그 제수파들은 기표 협박에 못 이겨서 피를 팔았다. 그 다음에 기표는 집에서 이제 가족들 때문에 형편없는 아이다. 어느 쪽이 신문사가 더 좋아할까? 도와주는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일 때 그 가난하지만 착한 아이를 구원해준 담임의 위상도 높아지겠지. 응.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꾸미면은 신문이나 TV가 좋아할 테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꾸민 거야. 이해되겠어? 응. 이해되겠어? 응. 오, 보성이 똑똑한데? 이건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표가 주인공이지만 항상 기표 뒤에는 기표를 구원한 선생님과 반장이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서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이 콧등이 세상 찡했다. 아니, 근데 얘들은 직접 기표가 살아봤잖아. 응. 근데 또 이제는 신문에 나온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바보. 기사 맨 위에 담임 선생과 반장, 그리고 기표에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표를 만나본 적이 없는 전교생들이 이 기사를 믿는 거야. 그런데 담임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 기표 이야기를 읽은, 신문에 나온 기표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 기표에게 위로의 편지, 그리고 성금을 막 보낸다. 응.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기표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담임은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자신이 꾸며낸, 그리고 자신이 이 불쌍한 학생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담임은 어떤 사람으로, 착한 사람. 아주 착한 사람. 그리고 그것은 담임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좋겠지. 담임은 그런 생각을 한다. 철저하게 기표를 이용해서. 근데 그리고 커피 음, 페이스트. 커피 한 페이스트. 사람이 보낸 똑같은 편지일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잘못도 못한다. 그냥 꼴짝깔짝 끌려간다. 이걸 보면서 유대는, 와, 사실은 누가 더 감옥에 나를 깨달은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모두가 기표를 불쌍하게 생각해버리고 모두가 기표를 그런 아이라고 믿고 있어버리니까 그 나이 된다.
기표도 이제 뭘 못한다. 그리고 담임은 매스컴이 들어가니까 더더욱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수업하고 아이들에게 더 자상하게 대해준다. 담임은 더욱 깊은 이해로서 우리 반을 돌봐주었다. 반장 형은 그 나름의 성실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왜냐하면 매스컴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표가 무단결석을 한다. 분명히 담임이 앞으로 기표는 무단결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표가 무단결석을 했다. 자, 결석은 학교에 안 오는 거지. 응, 근데 학교에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은 excused 응, 가 되는데 아무런 학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학교에 안 온다. 그러면 무단결석이야. 저건 그냥 absent가 돼. 집에도 없어. 이틀 전에 집을 나갔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담임이 형우와 유대를 부른다.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웬 더러운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명이 막 울고 있다. 어이구 우리 기표 친구들이구만.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이 어디 있겠나. 근데 이놈의 자식이.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담임이 형우를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유대는 왜 불렀을까? 왜 주인공이니까? 넌지 그냥 주인공이니까 어, 주인공이지 유대가 모르면 어떡해.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유대가 화자이기도 하지. 응, 화자가 보지 못한 것은 독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화자인 유대도 이 장면을 목격해야 돼. 응, 그래서 담임이 어색하지만 유대를 불러야 되는 거야. 응. 자,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애들하고 인연을 찾아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이제 자기 계획이 실패하자 담임은 본심이 나온다. 지금까지 아, 기표, 우리 착한 기표, 아유 불쌍한 우리 기표, 아유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러던 담임이 기표가 이제 그 가출을 하면서 영화화 계획이 틀어졌다. 그러자 본심이 나온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내일 천일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아. 근데 이 망할 새끼가 요거는 이제 저 유대하고 형우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기표 얘기했을 때 그때 형우의 표정과 비슷하지. 응, 이게 본심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구원할 생각은 없었어. 응. 다만 이제 담임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천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그런데 음, 뭐 다른 부산 찾아서 그 영화 만들면 되잖아. 자신 가면 근데 여전히 안 가도 이제, 되는데. 근데 여전히 기표가 어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영화사에서 알아두려고 하겠지. 그래야지 대본을 쓰니까 스크립트. 응. 그래서 사실 좀 그 보성이 말도 맞는데, 근데 뭐 이야기 그냥 진행상, 알려주면 되잖아. 음,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자 기표가 가출하면서 남겨둔 쪽지를 건네준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누가 무섭다는 걸까? 쌤, 어, 이 문장을 통해서 작가는 이제 주제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순수한 폭력과 위선 중에서 누가 더 무서워요? 이제 끝난다. 그래, 그래. 자, 이렇게 주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작가는 당시 국민들이 전두환 씨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전두환 씨야말로 저런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얼마 지나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증명이 된다. 전두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누르지 마. 함부로 누르면 안 돼, 보성이. 넌